각 부처별로 현안 보고를 봤는데 김밥 한 줄 먹어가면서 굉장히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취임 첫날인 어제는 그 비상경제점검 TF를 직접 주재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오늘 국무회의도 그렇고 하여튼 경제 상황 점검에 무엇보다 좀 역점을 두고 좀 선제적으로 준비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비상경제점검 TF를 갖다 어제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그만큼 이제 지금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하루가 멀게 뭐 많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서민들의 경제는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 이 상황은 IMF 그리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상황보다 더 안 좋다고 그러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도 이재명 새로운 대통령은 당연히 지금 현재 민생 경제에 가장 중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강요 장관들이 지금 14명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만 어제 사표를 이제 수리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반려를 한 상태에서 국무회의 다 참여되고 있는데 저 국무회의 성격은 상당히 오늘 이제 경제 현황 측면에서 해당 각 부처의 주요 업무들도 지금 저 자리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고 현안 있어요. 보고를 받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이재명 지금 현재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특히 일에는 집중력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네네. 그렇게 이제 실무자들 특히 주사나 그런 그 사무관 분들 이런 실무 책임선에서 어떤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직접 가르쳐주고 나한테 좋은 뭐 창의력 있는 제안이나 의견 있으면 올려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에 국장급이나 이런 오랜 관료들은 그래도 틀에 박힌 또 지시 내용 그거는 충실히 이행하지만은 변화를 두려워하거든. 그런 측면에서 어떤 때는 자기가 실무 이야기를 직접 들어요. 그만큼 이제 한편으로는 그 간부들을 또 상당히 또 체근하는 의미를 네네. 두는 거죠. 일을 똑바로 안 하면은 바로 밑에서 치는 행태가 되는 좋게 거예요. 말하면 찰투찰미한데 좀 피곤할 수 있겠네요. 그런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이 제대로 지금 오늘 이제 숙제하고 있는 거고.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또 대통령실 안에 이제 행정명령 1호가 어제 뭐 전부 총무비서관만 남겨두고 다 이제 원대 복귀한 이제 대통령실은 이제 널공하고 어공 이 두 가지 부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은 다 다시 원대복귀. 원직 복귀해라. 예. 그게 오늘 다 하고 그래서 몇 명 빼고는 다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업무 인수인계 준비하고 또 부처의 매뉴얼을 갖다가 새로 이제 다 뒷받침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고 네. 그만큼 이제 대통령실의 기능을 빨리 장악하고 빨리 현실화하는 저는 국정 장악력이죠. 뭐 네네. 저걸 직접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요.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민생과 통합을 매일 새기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경제 얘기를 했는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제2의 IMF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매일 새기겠습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국정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대선 시기부터 그런 말씀을 대통령님과 나눠왔습니다. 어제 대통령님께서 바로 대통령실 자체가 황량한 벌판처럼 소개되어서 제대로 된 펜 하나 구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직접 비상경제 TF를 소집하고 토론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 대통령께서 이제 확장 재정 기조를 밝혔는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서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다. 어떻게 보면은 쉽게 표현하면 정부가 돈을 써서 내수를 살리겠다로 들리는데 대응 방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그 경제의 세 개 그 기준이 있는데 소비, 투자, 그다음에 수출 이 세 개가 대분야죠.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위기입니다. 특히 지금 내수 그 소비 위축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다음에 국내 기반하고 있는 어떤 기업들이 내수 시장 위축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투자가 더 부진합니다. 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출 관련돼서는 뭐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협상 문제 때문에 대미 수출이 크게 줄어들고 있고 대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국 또 유럽 이래 다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방위적으로 지금 각국의 그 모든 나라가 수출이 감소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나라에 필요한 물자를 수출하는 것도 덩달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소비, 투자, 수출이 다 위축되는 경우에 돈이 돌아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정부 지출을 통해서 내수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고 또 그 투자 부분을 일단은 좀 활성화시켜서 단기적으로 위기 의식을 좀 넘는데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일단 내수가 먼저 좀 살아야 그렇습니다. 된다. 과거 뉴딜로 알려져 있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댐 SOC 개발 같은 걸 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댐 개발 같은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을 조기에 좀 더 그 과감하게 정부가 SOC 투자를 해서 그 인건비 지급을 하고 또 건설 현장이 또 그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투자와 소비가 같이 돌아갈 수 있는 그 효과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 정부가 전혀 이런 정부의 재정적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예. 축소 재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각국의 모든 국가들이 지금은 확장적 재정을 통해서 정부의 지출로 민간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저는 그 이재명 정부, 그러니까 국민주권 정부의 매우 그 적절한 시의적절한 경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수, 수출, 뭐 투자 중에서 일단 내수가 살아야 다른 것이 이제 좀 돈다는 예. 말씀이신 것 같아요.